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물과 요오드 용액을 섞은 것과 비타민C가 많기로 유명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 비타민C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요오드 용액의 변화를 통해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내는 실험인데요. 먼저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요오드 용액에 섞어봤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음식들도 어떤 열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비타민C가 파괴됐음을 알 수 있는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금방 요오드 용액이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섭취했을 때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2명의 여성이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운동 없이 보조제 다이어트와 요요의 반복으로 지방간과 만성염증이 걱정인 구지은 씨,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와 고지혈증으로 손발 저림에 시달리는 김준희 씨인데요. 약 2주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진행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2주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강에도 비타민C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위에 썰어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며 간단한 운동까지 병행한 구지은 씨. 그리고 흡수율과 지속력이 좋다는 리포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며 식단 및 운동으로 관리한 김준희 씨. 이렇게 두 사람은 2주 동안 각자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몸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확인하고 질병과 암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역세포 검사입니다. 두 분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해서 비만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검사 결과가 정상인보다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상태로 NK세포의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암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면역 질환의 전조 증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 각각의 노력의 결과 리포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NK의 활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NK세포 면역 기능이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 관리한 구지은 씨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그 값이 경계 구간이라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여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한 구지은 씨는 건강 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미세한 효과만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몸의 염증 수치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졌고 NK세포 활성도는 물론 항산화 능력도 개선되어 정상 범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고 개운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동과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포솜 비타민C는 몸에 유효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배달하여 일반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섭취 후에 몸속에서 쉽게 분해돼서 필요량 이상은 바로 배출되는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소화기관에서 손실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의 성분이 체내에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 섭취할 때에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두 분 중 리포솜 비타민C를 섭취한 분의 면역력 증가 및 건강 상태가 훨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C.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질병에 노출될까요? 비타민
비타민C가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잇몸과 치아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비타민C는 산화 방지제로서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또 주름살이 늘게 되고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심장병과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물로 인한 비타민C 섭취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있습니다. 하루 성인의 경우 권장 섭취량 100mg에서 상한 섭취량 2000mg 사이인데요. 하지만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의 경우 500mg을 섭취하셔도 충분합니다.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설사, 요로 결석, 또 울렁거림 등이 올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화된 비타민C나 리포점 공법으로 탄생한 비타민C 등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